저는 태국입니다. 오늘은 그 암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인생에서 처음에 20살에도 그 간암 환자를 마주치고 또 인생에 올라오면서 어떤 정점일 때 꼭 그렇게, 물론 제 인생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마주치는데, 그 암 환자가 그 신이 계획한 것처럼 어느 정점에 가면 탁 마주쳐요. 피할 수 없게끔. 제가 전에 유방암 말기 환자죠. 그 과정 안에 어떤 걸 겪고 또 슬픔도, 또 감정적 영역도, 또 인생에서 이 관하는 힘도, 그런 영역을 지나왔는데 이 영상을 항상 기록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음 인연을 보거나 또 다음 인연이 참고하고 보라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영역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마음에서 또 현재 그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운명인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은. 근데 암에 대해서 병원하고 부딪히지 않는 영역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딱 이렇게 부딪히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무지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배우지 않아서 혹은 스스로 공부나 아니면 그 영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 몸은 우주와 같아요. 아직 이 몸의 우주의 신비를 완벽하게 과학이라는 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선 적도 없고, 특히 뇌의 영역하고 혈관하고 신경센서하고 또 림프관하고 이런 영역은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미세한 영역을 이야기해서 참고하고 또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영역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연으로, 이 영상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고 치유되는 영역으로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스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올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그냥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기 싫어서 기름 찌꺼기, 염증 물질, 단백질 염기 편성에 의한 염증 물질에 의해서 암이 이루어진다. 스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영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만들 수 없어. 오늘 암이 바로 팍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10만 개의, 만 개의 세포가, 10만 개의 세포가 보이지도 않아요. 1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그 영역으로 오랜 시간 지나서 아주 작은 암세포의 하나를 이루는, 그 이루기 전에는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또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조금 유튜브라는 것이 활성화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선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서 다음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그런데
아직 그래도 미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10명의 한 사람이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지만 구할 사람도 죽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또 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고집하기가 어려워요. 자, 몸에서 모세혈관이 막히고 나이가 들면 노화라는 영역에서도 신진대사가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서 몸에서 영양분을 주고 영양분을 노폐물을 걷어가고 하는데 원래 우주 물질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이 4개의 그 기체 빼고 나머지 영역은 미네랄에 사람의 구성 원소에 황하고 인의 기억이 85%, 나머지 영역이 작은 미네랄이라고 하는 영역에 자꾸 쪼개고 들어가면 이 몸에서 전에 유방암 환자를 보았을 때도 이 겨드랑이 밑에 골프공만하게 온몸에 전이 돼서 온몸에 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암세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혈액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이 림프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또 이 유계가 흘러가는 영역에 덩어리, 그게 암세포가 돼서 고착이 되어지는데 일단 먼저 띄어내잖아요. 사람들이 암세포가 아니어도 띄어내. 이번에 아는 지인의 동생의 와이프가 또 띄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해보니까 암은 아니래. 뭐 선종이라 했나.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람의 몸에 그 작용에서 지금 현재 과학에서 마지막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이걸 억지로 뚫을 수는 없다 그랬죠. 지금 현재 과학이 T세포, 대식세포 이런 그 면역체계의 어떤 영역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몸의 노폐물을 온몸에 혈관만큼 똑같이 혈관 옆으로 타고 가면서 존재하는 게 림프관이에요. 림프관이 온몸에 다 존재해요. 그 기름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흘러가는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기름이 노폐물이 분해돼서 혈관에서 그 삼투압에서 딱 정리되면 그 영역이 림프관이라는. 그리고 그 림프관이 가다가 조금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의 집합체처럼 모이는 장소, 그리고 그게 또 온몸에 있어요. 그러나 림프관은 흘러가질 않아요. 그 흐름이 생겨날 때 흘러가는 혈액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강제로 흘러가진 않지만 운동요법, 또 체온이라고, 기름은 체온에 의해서 흘러가요. 이 흐른단 말은 조금 다른데 높은 체온에 의해서 기름은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생긴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폐물이 분해되고 그 분해된 기름 찌꺼기가 림프관을 따라가다가 림프관의 곳곳에 존재하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에 공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회복할 때 몸에 노폐물이 많이 모이면 임파선이라고 하는 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기름 이 주머니 연결선상에 그 흐르진 않지만 그 라인에 크게 군데군데 크게 있는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영역이 부어올라요.
혹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암세포는 아니에요. 이것이 분해될 때까지 딱 딴 데로 못 가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또 산화질소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활성산소의 어떤 것처럼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 그 기체의 영역에서도. 몸에서 T세포, 대식세포라는 영역에서 활성화되어지고 체온이 높아지면 이런 걸 다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지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약간 부어오르는 거예요. 부어오르고 그 약간 그 림프절에 이런데 덩어리처럼 뭉쳐 있다고 해서 분해가 안 됐을 뿐이지 아직 암이 아니에요. 암은 그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5년, 10년 막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그게 고착화되면서 죽은 세포로 해서 딱 섬유질화 되면서 그게 암세포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일 때는 암세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띄어내면 수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뭐 시술이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을 이야기하면 한번 띄어내면 그 림프관이라고 하는 영역은 회복이 안 돼요. 혈관을 잘라낸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아. 잘라냈을 때. 회복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조혈제라고 약간 약의 영역에 평생 먹어야 됩니다. 뭐 어디 하나 띄어냈으니까. 아직 암인지 몰라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띄었어요. 그 노폐물을 모을 수 있는 주머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공간이. 약으로 조절을 해서 평생 가면 됩니다. 왜? 이게 암이 될까봐. 림프관에서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요. 그냥 잘 찾아봐서 공부하면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몸에 흘러가는 흐름이 없지만 그래도 체온하고 운동하고 운동할 때 열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하면 또 감정적 요소에서 이 호르몬이 신경 센서에서 호르몬이 분비하고 기쁘고 웃고 할 때 그런 작용이 활성화가 일어나. 그래서 림프관에서 노폐물이 걷어가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역을 잘 도와주는 게 자연계에서는 우리 산에 나는 나물 종류들 또 무공해력 이런 채소 종류들에 많이 존재해요. 특히 자연계에 있는 뭐 나물, 지층계, 쓴바귀 여러 가지 뭐 나열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나물에 다 항암의 요소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림프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그 영역에 기름집기를 모아두는 그 림프관을 절제를 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모아지는 공간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없다래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 그것이 모아질 때 온몸의 림프관에 그런 찌꺼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암세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데 여기 거를 잘라냈는데 어느 날 이쪽에 생기고 막 이래. 왜? 또 다른 노폐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어오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호계 형태로. 그래서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말을 하지만 그 염증 물질이 분해돼서 저장되어지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도 그것이 좀 크게 확장이 일어나면 그게 부어올라서 임파선이라고 하는 영역 또 온몸에 다 존재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온몸에 다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신진대사의 하나의 과정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수술이고 시술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절제하고 띄어내는 것은
떼어내면 그 관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요소는 없어졌지만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영역이.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과학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어떻다 저떻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자연치유.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말기암에 온몸에 다 전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대장암 말기 온몸에 전이 돼 있고 뇌에도 또 뭐 척추에도 뭐 폐 일부 절제하고 간도 일부 절제하고 무엇이 됐든 온몸에 그러한 림프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노폐물이 분해돼서 딱 그럴 때 몸이 좀 뻑뻑하고 임파선도 붓고 그 모든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 찌꺼기가 분해돼서 그것을 담고 앉는 게 림프절이고 그런 영역이 흐름을 만드는 게 체온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감정적으로 이 뭐 명상이라고 마음을 비우가는 이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놓아두는 것 또 놓아둘 때 편안함, 기쁨, 환희 뭐 이런 영역이 존재해요. 실제로 막 기쁘고 소리에 웃는 것보다 의가 끊어진 곳에서 고요함에 드는 게 훨씬 더 몸의 작용은 전에 이야기한 호르몬적 영역에서 다이돌핀이나 이런 영역, 엔돌핀, 아드레날린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치유라래. 왜냐하면 생각하고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는 영역보다 그것을 놓아둠으로써 몸의 정화작용이 내가 의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몸의 정화작용 또 면역체계 이게 더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명상도 하고 놓아두고 그냥 걸으면서 생각을 지우고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하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고 또는 너무 많이 한 다음에 기운이 못 올라오면 암 환자들은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기탈이라는 게 들어와요. 몸이 늘어지고 힘이 축 터지고 잠깐 좋았다가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면 쫙 깔아진다 그러지. 몸이 확 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쭉 가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거에 쓰러져요. 뭐 먹고 얹혔다든지 추운 곳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런 감기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크게 그 면역체계에 혼선을 주고 못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대장암 말기에 또 온몸에 전이되어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음으로써 그분 말고도 앞으로 또 다른 인연이 마주치게 되고 이 영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그 림프관이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을 해놓는 게 아니에요. 혈액처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질을 얘기하면 온몸의 기름은 다 림프관을 따라서 흘러간다가 아니라 삼투압작용과 몸의 체온에 의해서 그것이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혈관처럼 인위적으로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타고 가면서 노폐물을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걷어서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에 딱딱 모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T세포나 대식세포 이런 영역에서 활성화되어질 때 그것이 분해돼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는 게. 그 다음에 피부의 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기탈이 들어오는 것은 이 공파세 기능이 무너지고 또 기운을 쓰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몸이 축 늘어나면서 힘이 쭉 빠지고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호흡이 가빠오다 나중에 중맥이 폐색하면 혼도에 정신을 잃어요. 그 전에는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말도 어눌해지고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원기가 끊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해.
그래서 몸을 알맞게 쓰고 또 회복하고 잘 쉬어주는 것도 말기암이라고 하는 영역을 지나가는 온몸에 전이 돼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굉장히 주의할 영역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타에 들어가지 않는 거. 들어가면 고생을 해요. 그리고 회복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가 자연치유라는 영역에 들을 땐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예전 뜸을 뜨고 지금 핫팩도 붙여주고 뜸도 뜨고 따뜻한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미지근한 그런 정도의 음식을 항상 섭취를 하고 너무 날 것을 먹지 않고 채소 좋다고 막 날 것을 이 장부가 신진대사가 약한 상태에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위하고 장하고 이런 영역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잘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순환이 통변하지 않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몸의 정화작용과 이런 면역체계의 또 자연치유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음식이 잘 들어가서 흡수가 되어지고 변이 잘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 노폐물이 잘 걷어져서 나가면 그게 디톡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해독이라는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뭐 주스 해독이며 뭐 이런 물질을 가지고 해독하는 것은 한계점이 아주 명확해요. 제일 아래야. 그리고 그 안에 해독 주스 이런 것을 뭣도 모르면 과당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돼요. 지식이 짧다 보면 이야기 듣고 막 갖다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 제일 좋은 거는 자연계에 있는 그러한 약초에 준하는 채소지 어찌 보면 그런 것을 해서 말리거나 살짝 데쳐서 뭉쳐놔서 얼렸다 다시 그것을 발효 음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몸에서 그 자연계에 있는 그런 냉이, 쓴바귀, 스님이 잘 쓰는 거 지친개, 뭐 망초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나무를 해서 먹었을 때 또 자연계에 있는 걸 가지고 효소화시킨 거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 효소작용이 엄청 중요해요. 림프관에서 운동을 해서 림프관에는 노폐물이 분해돼 나가는 것처럼 몸의 체온을 올리고 이런 게 효소작용이에요. 효소작용. 왜냐하면 장을 통과해서 분해돼서 미생물이 먹고 노폐물이 분해되고 신진대사를 일으키면서 영양분을 전달하게끔 몸의 흡수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효소작용이에요. 스님이 식품을 만들 때 완벽한 효소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갈 때 효소의 극점에 71도에서 73도의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노폐물을 걷어오고 분해시키고 식이섬유화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 림프관에 있는 그런 기름 찌꺼기가 움직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효소적 체온이 올라가는 그 효소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운동과 호흡해 주는 거, 이 호흡의 작용, 또 따뜻한 차를 마셔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작용에 의해서 림프관에 있는 그런 기름 찌꺼기가 몸으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에 뭐 얘기하면 어차피 10,000명을 다 이해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한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립니다. 의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요즘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것을 스님이 믿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고 지금 오늘은 그 암 환자들이 조금의 이해력을 일반 병원에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시술의 이용이 굉장히 제일 빠른데 돈도 안 되는 뭐 자연계에 있는 효소화돼서 그것을 먹으면 림프관에 노폐물 분해도 이런데 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철저하게 세상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지금 현재 인연이 닿아 있고 앞으로 그러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스님의 그 식품도 그 체온을 올리는 효소 식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발효 요소. 그리고 그것을 신진대사를 강하게 만드는 자연계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변화시켜서 몸에 들어가고 몸에서 항산화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산화질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또 복잡해 이 영역이 들어가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안에 그 림프관의 영역을 깨끗하게 기름 찌꺼기를 녹아나가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여러 가지를 보조해주는 림프관의 영역은 이 식품을 따라올 게 없어요. 결국 식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기름 찌꺼기니까 뭐 혈관 내벽에 있는 뭐 HDL, LDL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스님이 이야기한 기름 찌꺼기는 몸의 신진대사를 모세혈관 끝까지 있는 것처럼 그 림프관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고 그 림프절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신진대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삼투압에 의해서 걸러진 노폐물이 림프절에 모여요. 이게 기름 찌꺼기의 시작이에요. 그런 것들을 림프관은 흐름이 없다 그랬죠. 체온에 또 효소 작용에서 몸에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할 때 그 작용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기름은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림파선이 붓고 감기 걸려가지고 할 때 이런 목하고 이런 라인이 부어오르잖아요. 그러나 감기약 먹고 또는 땀을 쭉 내고 할 때 몸이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체온이 올라갈 때 기름 찌꺼기가 분해돼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설명을 올립니다. 인연이 닿았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씩 실천하는 가운데 건강한 영역으로 한 발씩 나아가서 스님이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저기 아직 넘어오지 못했어요. 이제 한 발 뛰어서 그 높은 산에 죽음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살짝 넘어와 있을 뿐이에요. 그 강을 하나 건너와야 돼요. 잘 실천하고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그 인가에 반드시 이릅니다. 그러나 몸을 무리를 하고 알지 못해서 행하는 작은 부분이 면역체계나 몸에 중요한 것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오늘은 림프관에 작용하고 또 온몸의 전이라는 영역이 그런 림프관에 쌓여있는 노폐물, 기름 찌꺼기에 의해서 암세포도 발생을 하고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테크아웃이 안 되면 문제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은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좋은 인연으로 또 건강한 인연으로 변화되어지길 스님이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